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정부가 폐쇄되는 거죠. 그것을 피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10월 1일부터 예산안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셧다운, 미국 정부가 폐쇄되는 일,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일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입니다. 예산안을 온전히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임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11월 17일까지 예산만, 미국 상원도 미국 하원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한 달 보름짜리예요. 11월 1일이 예산안의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11월 17일까지 늦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7일까지 한 달 보름을 두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협상을 하면 지금 셧다운 위기에서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고 시장에는 위기감이 감돌았었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11월 17일 이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셧다운의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이게 여야가 협상이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연방정부하고요, 지금 여야의 협상을 보면 하원 투표에서는 찬성이 335명, 쉽게 말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찬성 쪽에 많이 표를 했다는 거고, 민주당도 지금 찬성 쪽에 많이 표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임시 예산안에. 그래서 반대는 91표 정도가 돼서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는요,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3시간 놔두고 말입니다. 찬성이 88표, 반대가 9표 해서 통과가 돼서 11월 17일까지 45일간만 지원하는 게 통과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전체 예산안은 6조 8,830억 달러인데요. 이거 통과되기가 가장 어렵고요. 특히 말입니다. 임시안에 이번에 통과된 것은 160억 달러의 긴급재난 구호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어떤 시장의 변화도 올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시장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안 해요. 서방이 지원할까요? 서방도 그러면 미국도 지원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다. 협상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결국은 말입니다.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도 또 한 번 써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셧다운이 되면 옛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34일이 최고였거든요. 11월 17일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말입니다. 또 셧다운의 공포 위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공화당 내에 강경파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강경파 의원들은요,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민주당하고 야합했다, 사퇴하라, 이런 내분까지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분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에다가
여기에다가 연방 정부의 예산이 또 한 번 샷다운의 위기에 몰리는 것,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보면요, 연말에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샷다운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필수 공공시설 외에 모든 공공시설이 중단되고요,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일시적인 모면은 분명히 피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한 달 반 후에까지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 이제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시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또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원달러 환율 시장을 열으면 알겠지만 현재 9월 27일 현재 1349.3원이었거든요. 지금 역외 시장에서는 135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원.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분명히 저는 요동 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번 시장에 어쨌든 임시안이지만 통과가 됐고요. 또 이 한 달 보름의 어떤 협상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도 이게 오히려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서방과의 연대도 깨질 수가 있고 세계 질서마저도 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지원 안 된다,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부딪힐 겁니다. 아마 부딪히더라도 민주당은 신냉전 질서에 서방의 연합을 깨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등의 고름 커지고 이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내년 대선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 기류가 대혼란의 어떤 전초 단계는 아닐까. 한 달 보름을 연장을 해놨다고 해서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여러분 지독하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